네, 여러분은 지금 글로벌 광주 방송 나우인 광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광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발간한 2024 광주 시민의 올해의 건강보고서에 따르면 광주 시민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라고 하는데요. 광주 시민들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할 분야나 정책은 무엇인지 권순석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이자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님 전화로 연결합니다. So according to the 2024 Gwangju Citizens Health Report published by the Gwangju Public Health and Medical Support Center, the number one cause of death for Gwangju citizens is cancer. So we are going to connect by phone with Director Kwon Sun-seok, who is a professor of preventive medicine at Jeonnam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and Director of Gwangju Public Health and Medical Support Center. 네, 안녕하세요, 담장님.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권순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전화로 모셨는데 그래도 우리 글로벌 광주 방송, 특히 나우인 광주 애청자님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전남의대 예방학교실에서 일하고 있는 권순석이라고 하고요.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광주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광주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사실 이게 이제 익숙하지 않은 많은 시민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지 소개를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은 지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전국 지금 17개 광역시도에 모두 설치되어 있는 조직이고요. 광주는 2020년에 설치돼서 현재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취지가 그동안에 이제 공공보건의료 정책이라는 게 복지부 주도로 시행이 되고 일괄적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지역 상황에 맞는 공공의료 정책이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 정책 기획은 중앙에 하고 지방정부는 실행만 하라 이런 것들이 오랜 관행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보건의료 정책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을 지원하라는 의미에서 지원단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직접적으로 만들어보고 실행할 수 있겠군요. 네네. 관련해서 저희가 서두에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2024 광주 시민의 올해 건강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셨는데 광주 시민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라고 하는 건 다소 좀 충격적입니다. 우선 이 올해의 건강보고서 발간하게 된 배경과 그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지역 현황에 맞는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건강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자세하게 파악하고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죠. 네네. 그런 취지에서 저희 보고서를 이제 발간하게 됐고요. 이 보고서에는 이제 인구 동태뿐만 아니라 건강 결과 사망이나 주요 질환 발생률, 그다음에 흡연율, 음주율과 같은 건강 행태, 의료 자원의 분포, 의료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통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앞으로 매년 발간할 예정이신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광주시는 다른 광역시도하고도 비교하고 광주시 내에서 5개 자치구는 또 상호 비교를 하고 또 이제 저희가 동단위 지표도 이제 산출하고 있는데요. 5개 자치구 내에서 어떤 특정 동과 다른 동과의 어떤 차이도 비교를 하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의 건강 수준을 파악도 하고 주요한 건강 문제가 무엇인가 또 파악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지역 자체적인 보건 정책에 반영할 수 있길 기대를 하면서 매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광역시와 또 다른 광역시와 또 비교를 한다는 말씀은 다른 광역시들에서도 우리 광주뿐만 아니라 이 올해의 건강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요, 저희가 이제 그쪽 자료를 산출을 하고 비교를 하는 것이죠. 발간하는 지역도 있겠고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하, 네. 어차피 이제 이것이 광주 지자체에서 따로 운영하는 네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광주에 적합하게 맞춤 형태로 진행할 수 있겠군요. 이 조사 방법과 절차를 이제 살펴봤을 때는 뭐 사망 통계나 암 등록 통계, 또 건강보험 통계 같은 그런 통계를 재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네네. 외에 또 뭐 결과 해석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또 운영을 하고 있나요? 그래서 일단 어떤 지표를 산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네네. 과정에서 이제 좀 주요 분야 전문가들 그 의견을 받는 과정이 항상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출된 지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뭐 이런 과정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표 해석 세미나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음. 최종적으로 이제 보고서 내용이 확정이 되면 이걸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 시민분들이 이렇게 공공의료 보건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지원단이 따로 마련이 되고 조금 더 광주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애를 써준다고 하니까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그러면 가장 궁금할 부분이 이거일 것 같아요. 올해 건강 상태가 지금 광주 시민분들이 어떻다고 평가를 하시나요? 네, 이제 올해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 통계가 산출되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공표한 자료는 2023년 기준이고요. 네.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뭐 건강 결과, 뭐 사망이나 기대 수명 이런 건강 결과, 의료 자원 공급, 의료 이용 이런 분야는 대부분 그 전국 대비 좀 우수한 편에 속한 것 같습니다. 네. 건강 행태 같은 경우도 흡연율이나 음주율은 양호한 편인데요. 일부 지표들 특히 뭐 걷기 실천율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한 것 같습니다. 아, 광주 질병 같은 경우도 시민분들이. 예, 암 발생률은 좀 낮은 편인데 심근경색증 발생률은 높고 뭐 이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운동이 좀 필요한 것 같군요. 네, 그렇네요. 네, 약간 의정 갈등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 뭐 이런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아직까지 안정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광주 시민분들뿐만 아니라 국민분들이 의료, 보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다른 지역의 시민분들과 비교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암 사망률이 그렇게 높다고는 하지 않으셨긴 합니다만 주요 사망 원인이 또 암이라고 그렇게 발표가 되었어요. 가장 네, 큰 네. 비율을 차지하게 된 그 이유는 어떤 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암이 그 사망 원인 1위인 것은 지금 저희가 우리나라가 그 사망 원인 통계를 1983년부터 공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아, 꽤 이후로 계속 오래됐군요. 예,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40년째 사망 원인 1위는 암인 것은 이제 변함없는 상황인데요. 음, 이게 뭐 강주도 올해 2023년에 8,866명 사망했는데 그 중에서 암이 2,185명으로 한 2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망 원인 1위인 게암 발생률이 높습니다. 음, 매년 저희 우리나라 기준 한 30만 명씩 새로운 암 환자가 생기고 있고요. 예. 광주에서도 한 7천 명 이상 매년 새로운 암이 진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암이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완치율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여전히 70% 미만인 상황이라 광주에서도 매년 2천 명 이상 암으로 사망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국민분들인 거군요. 그러니까 광주 시민분들의 주요 사망 원인이 1위가 암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 국민상으로 봤을 때 주요 네네. 사망 원인 1위가 암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관련해서 뭐 최근에 이제 뭐 연예 뉴스에서도 크게 대서특필되기도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모 연예인이 폐렴으로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와 마찬가지 일맥에서 봤을 때 또 폐렴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또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네. 이게 사망, 크게 말하면 이제 호흡기 질환, 그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 폐렴도 이제 그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다른 지역이나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이제 강주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전국은 여전히 폐렴 사망이 증가는 하고 있지만 암
심장 질환에 이어서 3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 예. 광주는 지금 암 다음 2위거든요. 심장 질환 사망보다 더 많습니다. 폐렴 사망이. 그리고 이제 2023년에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고요, 사망자가. 그래서 폐렴 사망률이 전국 2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폐렴 사망률이 광주가 이렇게 높은가 하는 이제 조사나 좀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게 폐렴 사망이 증가하는 게 그 노령화 관련이 굉장히 높습니다. 폐렴 사망자의 거의 한 95% 이상이 그 노령 인구층이기 때문에요. 95% 이상이요? 네네. 그래서 네. 결국 광주에서 폐렴 사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이런 노령 인구에 대한 요양 진료의 질이 퀄리티가 좀 차이 때문이 아닌가 하는 식의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상 광주의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꽤나 많이 위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하신 질의 비율이 좀 낮나 보군요. 네네. 요양병원은 이제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저희 광주에가 요양병상이 15,000병상 이상 있는데요. 예. 이 요양병원 중에서 그 1등급 그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이고요. 1등급을 받는 요양병원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요양 진료의 퀄리티 문제는 있는 것으로 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폐렴 환자분들, 그러니까 폐렴으로 인한 사망이 일반적인 이렇게 젊은 층보다는 노령 인구층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이것이 이제 요양 그 질에 따라서 좀 갈리는 것 같다는 그런 추측을 네네. 하시고 계시는데 그와 동시에 또 알츠하이머나 당뇨병의 사망률은 다소 감소한 그런 이제 형태를 보이고 있기도 하고 또 광주에서 자살률이 비교적 좀 높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어떻게 또 보시는지, 예를 들어서 폐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런 젊은 층보다는 노령 인구가 이제 95%의 그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살률은 왜 이렇게 높아지는 걸까요?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사망 원인 1위가 암이고 광주시 같은 경우는 2위가 폐렴이지만 뭐 자살률도 높고 어떻게 하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이것들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먼저 이제 알츠하이머하고 당뇨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 애매합니다. 당뇨 사망률 같은 경우는 길게 보면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것은 분명한데요. 최근 몇 년간, 한 7, 8년간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 사망률은 이게 아직 우리나라에서 사망 신고서에 사망 원인을 코딩할 때 예. 알츠하이머 코딩하는 게 아직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치매로 사망 원인을 분류하는 게 이게 지금 아직 정착되지 시스템적으로. 예. 네네. 그래서 의사들의 이제 개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직 이 통계에 대한 신뢰를 좀 신뢰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군요. 그런 예.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아직 정확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살 같은 경우는 광주가 이제 7대 광역시 중에서 한 중간 정도, 4위 정도에 해당하는데 역시 다른 지역하고 마찬가지로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자살이라는 게 그 어떤 사회 전반적인 여러 가지 상황에 영향을 받는 건강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살을 예방하거나 그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지역사회에서 당장 그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정책 중에서 좀 핵심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제 정신응급의료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정신응급의료 체계요? 네네. 예. 정신응급의료라는 게 그 자살 시도를 하는 사람들과 같은 정신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대비하고 이런 고위험군들에 대한 응급의료 어떤 그 자원들을 확보하고, 예를 들어서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이 사람들을 입원시킬 수 있는 병상을 확보해 놓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신응급의료 체계라고 하는데요. 네. 광주는 이제 이런 정신응급의료 체계를 위해서 야간에 이런 정신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기관을 당번 기관이죠. 야간 응급 당번 기관 이런 당번 기관들 정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치구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야간에도 운영을 하면서 이런 정신응급 상황에 대한 신고 접수도 받고 상담도 하고 필요하면 의료기관 연계도 하고 이런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응급 그 진료를 할 수 있는 그 의료적 문제를 해결하고 또 3일간 뭐 응급 입원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런 그 병상을 확보하고 이런 것들 이제 관리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관, 그래서 권역 정신 응급의료 센터라고 하는데요. 다른 지역은 이제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에는 아직 이런 지정된 곳이 없기 때문에 좀 약간 미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와 같은 이제 일반 시민분들은 이렇게 자살 시도가 있었을 때에 응급실로 이송이 되어서 이렇게 입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체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3일 동안의 응급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조금 다르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조금 주제를 살짝 돌려서 현재 광주 시민의 기대 수명이 84.3세라고 이번에 보고서에 발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혹시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까요? 이게 기대 수명도 이게 보건의료 분야 정책만으로는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매년 조금씩 변하는 것들이라서요. 근데 이제 이게 서울이 우리나라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항상 기대 수명이 가장 그렇죠. 높은 상황입니다. 예, 이런 예. 것은 단순히 보건의료 분야의 어떤 차이에서만 기인한 문제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고요. 결국 지역사회 수준의 전반적인 발전이 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도 이런 기대 수명을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사회 전반의 어떤 발전, 향상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되고요. 전체의 기대 수명을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광주 안에서 소득 수준에 따른 기대 수명의 격차,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들 간의 기대 수명의 격차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 문제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건강 안전망을 체계를 더 강화하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런 기대 수명을 증가시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결국에는 광주 사회 전반적으로 함께 이렇게 상생하면서 서로 함께 돕고 그렇게 함께 발전해야지 이렇게 기대 수명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저희가 분석이 되는데요. 네. 처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뭐 다른 지표들도 이제 많은 관심을 저희가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걷기 실천율이 특히 광주에서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서 낮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그러면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실까요? 결국 이제 걷기 실천율 낮은 것도 이게 그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특성인데요. 이건 예, 예. 결국 걷기 실천을 위한 그 인프라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걷기 실천은 본인이 마음을 먹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여건, 주변 여건이 그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 지역에 그리고 바로 가까운 곳에 얼마나 많은 걷기 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인도는 얼마나 걷기 친화적이고 또 유모차나 어린이들을 동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근력이 약한 노인들, 이런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장소가 충분한가. 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걷기 실천율의 차이가 낮은 것은 반드시 이런 주거 환경이나 도로 환경의 취약성으로부터 기인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장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공공의료보건 부분이 비단 그냥 간단하게 개인의 병 수준을 넘어서서 사회 전반적인 인프라라던가 이런 전반적인 행태
라는 이 모든 부분들이 같이 확장된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광주 광역 차원에서 이런 그 공공의료 보건 부분에 이런 행태도 이제 조사를 하시지만 또 자치구별로도 이렇게 좀 건강 행태를 좀 조사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격차가 혹시 자치구별로 좀 다른가요? 예, 이제 그 일단은 같은 자치구 안에서도 동단위 어떤 소권역별로도 좀 차이가 나고요. 이건 예. 아마 그 같은 뭐 예를 들어서 북구, 남구, 서구이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이나 인구 구성, 소득 수준 의 차이가 동별로 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건강 문제도 동단위 소권역별로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찾아내고 결국 이제 소지역별로 동단위별로 취약한 지역을 찾아내고 그러한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어떤 특화된 건강정리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수행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단위 지표까지 세분해서 산출하는 통계를 자치구에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자치구에서도 좀 이런 그 부 단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보다는 좀 더 지역별로 세분화시켜서 특성에 맞는 사업을 기획을 하고 수행하는 어떤 사업 원칙 같은 것들이 좀 정착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렇게 광주 공공보건의료단이 지원단이 이렇게 위치해 있다는 것이 광주시와 또 다른 타 지역 간의 이런 비교도 할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축소해서 이렇게 동과 동 또 개인별로 이렇게 소득 차이까지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우리 지역에 맞춤형으로 좀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단장님께서 이 광주 시민들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분야나 정책은 무엇이라고 또 분석을 하시는지 또 마지막으로 이제 시민분들께 당부의 말씀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이제 지원단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크게 이제 공공의료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하고 그다음에 노령화 시대를 대비한 이제 보건의료 체계를 정비하는 것 이 두 가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 체계 자원의 확충을 위해서는 이제 광주의료원 설립을 시청과 함께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노령화 시대를 대비한 이제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보건소 뭐 기능 개편이라거나 통합돌봄 정책에서 지금 취약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거나 또 이제 취약한 대상인 장애인이나 이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 이제 지원 체계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 정책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이나 그다음 최근 의정 사태 겪으면서 얻었던 교훈 중에 하나가 그냥 기본적으로 항상 그 우리가 크게 소중하다고 느끼지 못했던 그런 기본적인 사회 시스템, 공중보건 분야나 의료전달 체계 같은 것들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 중단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가능성을 이제 직접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은 정부나 관련 단체가 잘 해결할 거라고 언젠가는 해결할 거라고 믿지만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들보다는 이런 기본적인 이제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이제 관행들 치료나 병원 가서 검사 받거나 필요하면 약 먹거나 하는 것들을 치료보다는 예방, 비싼 검사보다는 평소에 건강할 때 받는 검진, 그다음에 약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운동이나 금연하거나 이런 그 건강 행태를 건강 증진을 하는 것 이런 것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좀 인식 전환이 필요할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현 상황에서 되게 다양한 많은 시사점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권순석 광주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단장님. 네, 감사합니다.
the director Kwon Soon-seok, we just heard from him regarding the 2024 Gwangju Citizens Health Report that was published by the Gwangju Public Health and Medical Support Center. Now, as for this Gwangju Public Health and Medical Support Center, this is according to the Public Health and Medical Support Law, where public health and medical support centers are currently established in all 70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This is because formerly it wa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hat all these related laws and regiments regarding the public health was all set and it was only implemented into the regions. However, it is solely not really serving for the purpose of the regional people's need. So as with the 70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having established these centers, they will now be able to focus more and concentrate more onto this customized need of this regional people. So as according to what Professor had said, the 2024 Gwangju Citizens Health Report included statistics on health outcomes, health behaviors, medical utilization, and as for the evaluation of the current health status of Gwangju citizens, the medical source supply, Gwangju is showing relatively strong supply compared to the national average. However, the health behavior showed rather a poor result, such as the walking rate being very low. And in terms of this walking rate being very low in the region, he evaluated it is due to the infrastructures in the Gwangju city. Also regarding the high suicide rate, that is, well, it's always high in the country and also in Gwangju. The suicide rate is in the average among 7 metropolitan cities as for Gwangju City. However, it is true that the suicide rate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over the past decade. And to reduce the suicide rate, one immediate step is to strengthen the medical or the mental health emergency medical system, where according to him, it is very much necessary for those people who have attempted to commit suicide to be admitted into the hospital for at least 3 days. Also, for the walking participation rate, he believes that it is lack of the infrastructure, so therefore it is the whole region that needs to work together to improve the health conditions, not just by individuals. As of the last message, he had explained that one of the lessons that we have all learned from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recent political crisis with against the medical side, it is that it's very essential that social systems such as public health and medical delivery systems, it can be shaken at any time. So while the government and related organizations will eventually resolve these complex issues, hopefully, it is also important that citizens themselves will need to shift their mindset from treatment to prevention, from testing to regular screenings, and from medication to regular exercise and smoking cessation. So these are the words that we had shared together with in an interview with Director Kwon Soon-seok of the Gwangju Public Health and Medical Support Center. 네, 저희 퀴즈 정답 발표해드릴게요. 오늘의 퀴즈 정답 1번 도시숲이었죠.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은 GGN 글로벌 광주 방송 홈페이지 Now in 광주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저희 끝으로 김현철의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곡 들으면서 2월 6일 금요일 Now in 광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장은실, 구성의 최은영, 기술의 김형주, 라이브 스트리밍의 기은영, 저는 김소연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정오에 라디오와 유튜브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